자, 봅시다. 자, 이거 꽤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어보세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저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에라 모르겠다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얼마죠? 얼마? 루트 20. 그렇죠. 루트 20이죠. 그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루트 20이라고 치고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20이죠. 답은 4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이제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자, 보자. 왜 그런지를 이제 보자. 그럼 좌표평면에 3,6이라는 점과 5,10이라는 점이 있네요. 3,6과 5,10. 이 아이들은 하나의 직선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3,5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1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3,6.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얘가 물어보네요.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 B, P, A의 길이의 차의 최대값은 뭐예요? 선생님 이건 최대값인데요? 근데 뭐 그냥 구해도 돼요? 구해도 돼요. 자, 생각해보자. X축에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게 그들 사이의 길이일 거고요.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콤파스라고 치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차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요쯤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한 이 정도가 차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까지 한번 끌고 와봤어. 이 직선 위에 동일선상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 여기서 뒤에 직선까지 거리는 이만큼인데 그들의 차이가 이만큼 되겠죠? 보이시나요? 여기 있을 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의 차이는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봐봐. 제가 이쪽으로 한번 더 가봤어요.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럼 차이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지는 콤파스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콤파스를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 작도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럼 자, 요만큼이 차이가 될 거거든요. 자, 더 가보자. 극단적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들의 차이는 커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느껴져? 줄어들고 있는 거 느껴져? 일로 가면 갈수록 차이는 줄어들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얘를 기점으로 이쪽으로 갈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니까 차이는 이만큼이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이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죠? 어디를 기점으로? 얘네가 일직선상에 위치한 이 점을 기점으로 좌우로 갈수록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 길이보다 더 큰 차이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저와의 답인 거야. 보셨나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저쪽에 이제 여러분한테는 아닌데 이게 비슷한 유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두 점을 줬어.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직선을 하나 더 주고 이 직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또 이제 생각을 하겠지? 직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아 이만큼이 차네 이런 것도 하고 있겠지. 근데 결과는 언제일 것 같아? 여기 있을 때. 그치? 이 선이 연결되는 딱 요 시점, 이 지점에서 그때 차와 차의 차이는 요만큼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 단순하게 저 값을 구하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들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 근데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원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P가 0,0일 때 최대값 얼마를? 20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고입니다. 되셨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점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거친 거리의 최소값도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까지 거리의 차의 최대값도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럼 믿고 약간 가도 될만하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10개 중에 9개 맞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일단 공부할 때는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모양의 두 도로가 있어요. 학생 A는 O 지점으로 서쪽으로 10k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한 동쪽 방향으로 시속 3으로 걸어가. 여러분 10km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계양역까지. 계양역 어딘지 아시죠? 거기 걸어가지. 걸어갈만 해. 그래서 저를 걸어가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 반? 자, 어쨌든.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동쪽 방향으로. 여기서 동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시속 3으로. 그 다음에 B학생은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시속 3으로, 여기는 시속 4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학생이 동시에 출발했어. 동시에 땡 하고 출발했어. A학생과 B학생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 시간과 그때의 거리를 B라고 하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20번 중에서 한 18, 19번입니다. 딱 그 급의 문제야.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게 이 비슷한 문제가 너희 YBM이잖아요. 교과서가 YBM 교과서에 있어요. 이 비슷한 문제가. 그러니까 너희 풍무랑 그 다음에 하진이 검단이라는 이 교과서상에 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알아야 돼요. 뭐 교과서 문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것은 뭐냐면 원점 세팅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뭐냐? 원점 세팅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길이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우라! 자, 강제적으로 뭘 할 거냐면 원점 세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그림 중에 한 부분을 내가 원점이라고 정하고 X축, Y축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을 전부 다 좌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친절하게 O라고 써있잖아요. 얘가 원점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풀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좌표가 0,-5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점을 볼게요. 그 점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출발했어.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하나는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점의 좌표가 있을 거고 그 점의 좌표가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그 아이의 좌표를 설정해보자. 일단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자, 요 아이의 좌표는 마이 플러스 3a a 말고 t라고 할게요. t 마이너스 10,0이고요. 자, 이 녀석의 좌표는 0, 플러스 4t 마이너스 5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 자기 스스로 쓰담쓰담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지극히 정상이야. 자, 정상. 평범한 거예요. 자, 봅니다. 볼게요. 봐봐. 얘를 그대로 해석해보자. 처음에는, 자, t라는 건 제가 시각을 의미하는 변수예요. t가 0일 때는 처음 위치겠죠. t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니까 처음 위치니까 마이너스 10이 처음 위치잖아. 그쵸? 근데 얘가 1. 1시간당 얼마씩 3씩 이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3t 마이너스 10 그리고 y좌표는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얘는 똑같죠? 얘는 올라가. 시간당 얼마씩? 4씩. 그러니까 4t 표현할 겁니다. 처음 위치는 마이너스 5인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식이 나오느냐?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y, 0, 0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3t-10의 제곱과 4t-5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단순해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볼게요. 제곱 들어갑니다. 3t 9t 제곱이고요. 16t 제곱이니까 25t의 제곱이에요. 자, 얘네들이 곱해서 30, 60, 마 60, 4, 5, 20, 마 40, 그래서 마 100. 여기 100, 여기 25, 125. 자, 이 상태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5 지우면 안 돼요. 25로 묶는 거야. 그럼 25로 묶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되고, 그쵸? 자, 이 상태거든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뭘 원하는 거야?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시간과 그때의 거리, 시간과 거리를 잡아는 거네요. 이분이 아닌데? 올라가. 네, 그냥 할게요. 자, 시간과 거리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식이에요? 2차 식이에요, 2차 식. 그죠? 2차 식이잖아요. 2차 식에 뭘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해볼게요. 20으로 이미 묶여있는데, 자, 그럼 처음부터 그냥 20으로 묶고 얘는 그냥 밖으로 뺐었어야 돼요. 그쵸? 어차피 최소값이니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자, 천천히. 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있고요. 얘는 그냥 밖에 있었다고 칠게요. 이거 만나서 125.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t 요거의 반절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요거의 반절의 제곱인,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인 4가 얘를 만나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튀어나가고 125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는 얼마? 2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주의하자. 보자. t가 2인 건 너무 뻔히 드러나 있어. 현준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 15.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설마 내가 25를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나오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기껏 열심히 겁나 똑똑하게 이거 다 풀어놓고 끈적끈적 해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거까지 다 풀어놓고 t가 2인까지 해놓고 25 보고 아 끝났다 결승선이다 하면서 긴장 확 풀어버리면서 25라고 써버리면 당연히 보기 중에 27도 있을 거고 7도 있을 테니까 왜 보기를 7, 17, 27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 아니면 7, 12, 17, 22, 27 이런 느낌 보통 선생님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수했을 때와 제대로 된 답이 포함되는데 적당히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보기를 내니까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지 않으니까 설마 이런 문제를 5, 6, 7, 8, 9 이렇게 내는 선생님은 없어요. 왜? 분명히 이걸로 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자, 조심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질문은 끝난 것 같아요. 질문은 끝난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을 8-4번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9번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11시 4분이네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너도 피곤할 때가 있구나. 난 너는 안 피곤한 줄 알아. 진성아, 보고 싶었어. 어? 넌 안 보고 싶었어? 네. 자, 대표이제 9번입니다. 볼게요. 평행사 변형 너무 중요해요. 자, 이 평면좌표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삼각형과 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거리. 그 중에서 평행사 변형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상태에서 뒤에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형은 알파벳 순이라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파벳이 없는 문제가 더 짜증나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알파벳이 주어지면 자, A의 좌표가 1,3이래요. B의 좌표는 5,-1이래요. C의 좌표는 2,7이래요. 2,7.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A, B, C를 연결하는 거예요. 왜? A, B, C는 무조건 연결되는 그림이니까. 그리고 나서 D는 어디다 그려야 돼? C 다음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도형을 그리는데 일부분만 주고 연결시켜라.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누가 봐도 여기 D가 생길 거 뻔히 아시겠죠?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평사는 무조건 평행하게 그려야 된다고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자, 얘랑 평행하게 선 딱 그리고 여기 평행하게 여기다 선 딱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연산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산으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평사의 특성. 왜 이렇게 그림이 안 보이지?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다 치고. 자,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2등분이니까. 얘랑 얘도 길이가 같죠? 그럼 자, 우리 이 녀석의 좌표를 먼저 구해볼까? 2하고 1하고 2분의 3. 7하고 3하고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자. 소연아. 길이가 어때요? 같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하면 자, A랑 5를 더한 값의 반절이 뭐가 돼야 돼? 그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B를 더한 값의 반절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5에서 2분의 3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또 가면 되겠죠. 자,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7을 했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7을 하면 이 아이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6이 올라왔어. 또 6을 올리면 얼마가 되죠? 11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어서오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날려서 A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려서 B의 값은 얼마? 11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 녀석들을 보는 거야. 5하고 2를 보자. 5에서 1까지는 얼마를 뺐어요? 마이너스 4를 했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플러스 4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2에서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7에서 4를 더했으니까 11 그러면 이 중점도 필요 없잖아. 그쵸? 따라서 이런 문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푸세요. 그게 연산이랄 것도 없죠. 4 빼는 거 4 더하는 거 딱히 연산이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들의 알파벳을 무시해버렸다.
그랬을 때 그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파벳을 무시한다. 그러면 자, 이 선과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하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후보가 됩니다. 다시 왜 이렇게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하나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개? 세 개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삼각형 연결하시고 평행하게 하나, 평행하게 하나,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만나는 점들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풀려면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녀석 이 점을 지나는 이 기울기가 1이랑 똑같은 걸 그리고 또 직선의 방정식 찾고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그 교점 찾아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말이 그런 사람이 거고 좌표를 구할 때는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3 그 다음에 5, -1 5, -1 그 다음에 2,7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행하게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럼 이들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아까 저기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구하려면 자 5에서 4를 뺐어요. 2에서 4를 빼요. -1에다 4를 더했어요. 7에다 4를 더해요. 자 이쪽 가볼게요. 반대가 되겠죠? 1에다가 4를 더했어요. 2에다가 4를 더해요. 3에서 4를 뺐죠? 7에서 4를 빼세요. 자 이쪽을 구하는 방법은 자 뭘 따라가야 되겠죠? 이 방법은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2에서 3을 더했어요. 1에다가 3을 더해요. 7에서 8을 뺐어요. 3에서 8을 빼세요. 그럼 좌표가 다 뜹니다. 그렇죠? 직선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선을 그리라고 하는 건 최소한 걔네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 위치를 특정하시고 좌표를 구할 때는 마지막에 썼던 저 방법대로 그냥 x 증가, y 증가 비교해서 따랑따랑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평사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벳을 주는 버전과 알파벳을 주지 않는 버전. 알파벳을 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답이 하나니까. 알파벳을 주지 않는 버전은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뒤의 좌표를 모두 구하고 x 좌표, y 좌표, 그러니까 뒤의 좌표를 구해서 x와 y 좌표의 합을 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좌표를 구하고 모든 x 좌표의 합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전에 그런 문제 있었다.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뒤의 좌표를 모두 구하고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차피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녀석의 무게중심과 요 아이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쭉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점이 있어요. 꼭지점을 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래요. 알파벳이 없죠. A, B가 될 수 있는 점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마지막 문제죠. 그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에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내가 자, 보자. 자, 좌표가 일단은 설정이 될 거고요. 자, 1,2라는 점이 있고요.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필요하시고요. 평행선이 필요하시겠죠? 얘랑 평행한 선 하나, 슉. 얘랑 평행한 선 하나, 슉. 얘랑 평행한 선 하나, 쑥. 이렇게 그리라고 했더니 지우기는 내가 이걸 따로 그리랬냐.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아니, 만약에 너희들이 미술 감각이 겁나 쩔어. 선생님, 저는 바로 갑니다. 자, 좋아요.
아 그럼 가도 돼. 바로 갈 수 있다. 그럼 가도 돼. 바로 갈 수 있다. 가도 돼.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쵸? 그러면 이제 가보자. 지우가 x 얼마 증가했어? x가 3, 답은 4,3, 4,3. 왜? y는 1 증가했으니까 좋아요. 자 이제 이쪽 구하러 가보자. 소연아 얘랑 얘랑 비교할 거야. 얘랑 얘랑 비교할 거야. x 얼마 감소했어? 1. 그 다음에 y는 얼마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 2, 구문 안 했지 초등학교 때. 오. 구문을 안 하면 이렇게 돼. 자 x가 금방 너 입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네.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뭐가 이상해? 마이너스 2, 뭐? 2, 그래. 왜 이렇게 자신이 없냐? 네, 저거 좌표가 이상해요? 1,2입니다. 1,2라고 어디가 1,2야? 저기 1,3. 이었구나. 그럼 2 들어가면 여기가 1? 답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자, 네, 이거 가보자.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1에서 2까지 1 증가했으니까 1 증가하면, 그림 겁나 잘 그렸다. 완벽하네. 자, 0, 이 정도로 그릴 자신 없으면 이렇게 따라 그려. 자, 2에서 0, 2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 의도치 않게 말투가 맞나버리네. 자,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답에서 구하시면 지금 니은과 그 다음에 비읍과 그다음에 또 뭐 있냐? 니은, 리을, 비읍. 자,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유형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콧구멍처럼 생긴 녀석이 나왔어요. 자, 혹시 이게 콧구멍처럼 보인다 손. 너는 영원히 맑지 않아. 나만 콧구멍으로 보이나? 난 이게 맨날 콧구멍으로 보여. 오징어 콧구멍 가보신 분 계세요? 교야 왜 그렇게 날 쳐다봐?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네. 그런 표정 낯설다 교야. 자, 오징어 콧구멍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오징어 콧구멍 보신 분? 못 봤어? 세상 더 살아야 되겠네. 오징어 콧구멍처럼 생겼는데 오징어 콧구멍이 있냐? 자자, 나는 어렸을 때 과학을 잘했다. 물고기도 콧구멍이 있나요? 네. 있어? 진짜? 네? 그 콧구멍 아니에요 그거? 뭐? 숨을 못 쉬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감이지 그거. 좋아. 오징어에도 아니 물고기도 콧구멍이 있어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검색한다. 빨리 해봐. 오징어에 콧구멍이 존재하는지. 나 이거 검색해본 사람 처음 만났어. 콧구멍이 없다는데요. 후각경도 없대요. 어? 콧구멍 없대요. 물고기는 콧구멍이 없대? 후각경이 없대요. 애초에. 후각기계는 없대. 그럼 쟤를 뭐라 설명할까? 오징어 눈? 오징어 눈깔? 오징어. 아니 오징어 근데 오징어 우리가 어렸을 때 오징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 어렸을 때. 맞죠? 여기다가 나 눈 그렸던 것 같은데. 눈인가 그러면? 눈이 있었던 거. 눈, 코? 이렇게 그리지 않냐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렸어. 눈이네 눈. 왜 그렇게 쳐다보니까? 나 미술이 A, B, C, D, E에서 D야. 나한테 거의 명작 수준이야. 그래요? 눈깔 하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오징어 눈깔. 자 어쨌든 간에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고. 이 표현을 기억하라고.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한테 뭘 쓰자라고 하는 거냐.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각의 이등선
이거는 A 대 B는 A 대 B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활용하는 또 다른 하나는 내심.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심을 만들 때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둘은 패키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내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길이부터 구하겠죠? 마일에서 마일, 2에서 2,6까지 자, 지우가 길이 3, 2, 1, 땡. 자, 진성아 길이 3, 2, 1, 5, 그렇죠? 자, 지우야 길이 제가 눈이 안 보여요. 8,y. 아니, 아니 C가 안 보여 C. C가 안 보여? 8,2 10. 10.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2라는 거 맞죠? 5하고 10이니까 1대 2. 자, 그러면 큐아야. 우리 책도 안 가지고 있어, 큐아야. 자, 이 녀석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마일, 2랑 8,2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암산으로 구할 거야. 할 수 있어. x의 차이가 9니까 9를 2라고 3으로 쪼개면 돼. x좌표는 얼마? 먼저 말하려고 했던 거. 그거 크게 말해. 아니 그 전에 3 전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뭐야? 그게 뭐냐고. 그 숫자가 뭐냐고. 그래 그거 이. 자, 그리고 y 좌표는 분수야. 분의 자, 신기하다. 자,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자, 2,3분의 2 나옵니다. 이건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1하고 2를 만들었고 1에다가 8 곱하고 2에다가 마이너를 곱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6이 나오면서 좌표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에다가 1에다가 요걸 곱하고 2에다가 요거 곱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좌표를 구했다. 끝.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제가 말한 왜 암산으로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 아이의 좌표라는 게 x 좌표의 차를 1대2로 쪼갠 거이기도 하고요. 또 y 좌표의 차를 1대2로 쪼갠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차이가 9였으니까 1대2로 비례배분하면 3이니까 여기다 3 더하면 되고요. y좌표의 차는 4였으니까 4를 1대2로 비례배분하면 3분의 4를 여기서 빼주시면 되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분수여서 조금 암산이 쉽지는 않았을 거야. 자, 똑같은 문제죠.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을 보자. 어떤 그림이 들어있죠? 내심이 들어있죠. 내심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야. 봐봐. 이렇게 주면 너무 보여. 콧구멍 아니죠? 눈깔. 오징어 눈깔이 너무 뻔히 보여. 그렇죠? 너무 보이잖아. 보이면 본능적으로 가거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 덜 보여.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린 자연스럽게 좀 하고 하자. 그치?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 근데 얘는 진짜 착해. 선을 그려줬잖아. 근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선을 안 그려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을 안 그리고 자, 여기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쪼갤지는 문제가 정할 거야. 그러면 내심이라는 그림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를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넓이의 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얘기해보자. 봐봐. 제가 삼각형이 닮음이 아닌 경우에 밑변을 공유하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이들의 넓이의 비도 A 대 B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가 A 대 B가 되고요. 얘도 A 대 B가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럼 당연히 밑변의 길이의 B가 A 대 B니까 넓이도 A 대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이등분선이니까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지훈아 요거의 길이 얼마죠? 그쵸? 여기의 길이는 얼마죠? 그러면 이 둘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설마 루트 20 곱하기 2를 루트 40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이고. 루트 40과 루트 20이 있어. 오늘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루트 40과 루트 20이야. 몇 대 몇이야? 교야 몇 대 몇? 루트 40과 루트 20. 둘 다 루트 20으로 나눠봐. 몇 대 몇이야? 아니야. 금방 지은이가 2대 1에서 꽝했잖아. 지우야 몇 대 몇? 루트 2대 1. 그렇죠. 루트 2대 1로 가야지. 2대 1이 웬 말이냐? 자, 그러면 루트 2대 1이야. 자, 그렇다면 지우가. 그래서 넓이 비는 몇 대면? 2대1. 자, 좀 정신 좀 차리자. 이 사단이 이제 시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봐. 이 사단이 시험에서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살벌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40과 루트 20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들을 2대1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 이들을 루트 20으로 나누면, 얘를 루트 20으로 나누면 루트 2예요. 그래서 요들의 길이의 비는 루트 2대 1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본능적으로 왜 넓이의 비를 쓰냐고. 닮은 비, 넓이의 비 버전을 왜 쓰냐고. 제가 처음에 닮은 비랑 넓이의 비 말씀드리면서 밑변의 길이의 비, 넓이의 비랑 닮은 비, 넓이의 비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하라고. 왜? 이 사단이라고. 왜냐? 아마 지우기는 느꼈을까? 본능적으로 루트 2는 싫다. 루트 2를 어떻게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고 싶다. 아마 그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려면 루트 2로 나눴어야 돼. 그러면 1대 2분의 루트 2로 바꿀 수는 있어. 그럼 더 사단이 나잖아. 자, 그러면 뭐예요? 얘는 지금 밑변의 길이가 루트 2하고요. 만약에 여기 높이 h가 있었다고 치자. h 넓이를 구해볼게요. 2분의 1에다가 루트 2h가 넓이고요. 자, 이쪽은 2분의 1h가 넓이에요. 그럼 당연히 루트 2대 1이 유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치? 닮음이 아닌데 넓이의 비 쓰지 마. 닮은 비 아니잖아, 지금. 그치, 지금? 일본 간다고 들떠서 너는 지금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닮은 비 아닐 때는 넓이의 비 할 때 제곱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밑변의 길이의 비를 쓸 때는 제곱 안 됩니다. 제발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발 구별하셔야 돼요. 밑변 가지고 풀 때는 넓이의 비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닮음이 아닌 경우는 넓이의 비 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평면좌표에서는 닮은 비, 넓이의 비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평면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대부분이 닮은 비, 넓이의 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같다 이걸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곱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면 좌표 파트가 조금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가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가야 돼. 그리고 참고로 금요일에는 숙제가 꽤 나갈 겁니다. 왜냐? 우리 금요일까지는 금요일부터는 수업이 정상화돼요. 우리 예전 수업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6시까지 오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학원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너희 기준은 딱 하루야. 왜냐면 15일 광복절은 원래 빨간 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17일 대체휴일에서 원래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원래 학원이 쉬는 날인데 다음 주에 화수가 학원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이 방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나오시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나옵니다.
좋은 게 아니야, 도윤아. 슬퍼해야지. 슬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원을 못 온다는 걸 슬퍼해야지. 아, 선생님 얼굴 못 보는구나. 나이스 하지 말고. 슬프다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분의 숙제가 나가겠죠. 밀리면 죽습니다. 왜? 너희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갈 때 숙제 밀리면 답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금요일이고. 자, 우리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지우가 내가 대신 하면 안 될까? 진짜 근데 비행기도 나중에 안 될까? 나 일본인 겁나 좋아하는데. 아, 옛날에 일본어 좀 했는데 왜 다 까먹었어. 옛날 20대 때 일본 여행 갔을 때는 번역기가 없어서 다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보통 관광지나 가서 뭐 기본적인 해야 할 때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알아먹기는 웬만하면 다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다 알아먹거든. 근데 하도 못했어. 그때 애니에 심취해서 일주일에 애니를 거의 한 50편에서 60편씩 보는 거거든. 거의 하루에 한 10편씩. 시간 별로 안 걸려요. 20분씩 10편이니까 200분, 3시간 반, 뭐 정도인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본어를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씩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 말고 간단한 기본적인 뭐 여행 갈 때 필요한 문장 정도는 다 들리더라고. 단지 내가 말을 할 일은 없잖아. 말은 못하는데,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오케이, 예스, 노 뭐 이것만 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어보고 딱 대답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잖아. 고르라 가면 이거요, 이거 저거요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와이프가 결혼 초반에 내가 일본 여행 좀 가자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그거였어. 일본의 그 방사능 터진 시점. 그게 몇 년도였죠? 기억나니? 2000 몇 년도였는데 10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어쨌든 간에 그거 터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서 절대 가기 싫다고. 자,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아니고요. 상관없어요. 이거냐 아무 상관없는데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에서는 A, B를 쓰지 않고 M과 N을 쓸까라는 것도 의문이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날 일이 없었어요. 중학교에서는. 맞죠? 직선과 이차함수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고 얘가 이차함수인데 생각해봐. 이 이차함수의 미지수를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로 두냐, y는 mx의 제곱 플러스 nx 그리고 뭘로 하지? 고민하는 이런 사태보다는 미지수 두 개짜리를 이걸 바꾸고 이차함수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훨씬 깔끔하더라. 그러니까 밀린 거야. 이차함수가 야 너 나랑 만나야 되잖아. 1학기 때 만났잖아. 이차함수와 직선을 만나겠잖아 우리가. 그쵸? 둘이 만나야 되는데 얘도 ABC 쓰고 얘도 AB 쓴다? 그럼 둘이 미지수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차함수는 3개, 얘는 2개죠? 얘 밀린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얘 미지수 바꿔보자. 바꿔보는데 뭐가 좋을까? P하고 Q라고 한번 써볼까? P하고 Q라고. 근데 우리 명제 배웠잖아요. 명제가 PQR을 쓰고 있죠. 명제가 그런 거야. 제 친구의 이름이 명제죠. 어쨌든 간에. 자, PQR은 내 건데 그러면 직선하고 나 충돌 일으키는데 그래? 그럼 PQR 못 쓰네? 이제 알파벳 써놓고 A, B, C 안 되고 D, E 안 되겠죠? A, B, C, D, E, F, G, H를 쓰려고 봤더니 이건 함수로 보통 표현되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I, J, K를 가볼까? 이건 보통 비례상수로 써요. I는 뭘로 쓰죠 우리? 복소수, 허수단위 I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J만 가져오긴 또 그렇고. 그러면 H, I, J, K, L과 M과 N이 있어요. 근데 N은 보통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 L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야. 그러면 M, N 남았어. 아직은 남았어. 그 다음에 O, P, Q, R인데 P, Q, R은 명제가 가져갔어. 그 다음에 S, T, U, V, W, X, Y, Z인데 이건 쓰면 또 안 되잖아. X, Y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인데 이것도 오메가야. 그쵸? 그럼 V는 누가 가져가? 속도가 가져가는 V라는 표시거든요. 우리 과학 배우신 분들은 V가 속도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STU가 나왔는데 STU를 쓸 것인가 MN을 쓸 것인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은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으면 이게 나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특별히 쓰이는 데 없는 이 MN 가져오자 해서 MN을 가져온 거예요. 좀 TMI이긴 한데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갑자기 얘가 바뀌었을까? 이차 함수에서 밀려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MN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A를 쓰기보다는 MN을 사용을 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그냥 기초 상식도 아니고요. TMI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도 직선이고 1차 함수도 직선인데 왜 그걸 굳이 구별지어서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까? 자,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직선의 형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똑같다고 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분명히 이 m이라는 값이 0이 아닙니다. 기울기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얘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y 값이 나오죠. 무슨 함수? 상수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뭐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y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0 곱하기 x 플러스 n입니다. 근데 또 해석해봐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0이잖아. x는 변화하지만 y는 변화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죠. 분모는 있지만 분자는 0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0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고 y는 우리가 c라는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하죠. n 대신에. 자, 그래서 얘는 직선의 형태가 되는데 1차 함수라고 볼 수는 없죠. 왜 x가 사라졌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경우를 볼까요? y는 변화를 하죠. 근데 x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분모가 지금 0이라는 소리거든요. 다시 y는 변화를 하는데 x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 0분의 어떤 값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런 표현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얘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 생각해 볼게요. 얘는 x값 하나가 y값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도 안 돼? 얘는 함수조차도 아니야. 우리 배웠죠? 함수조차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얘는 차수가 존재하니까 1차 함수야. 얘는 상수함수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는 볼 수 없는 거야. 상수함수인 거니까. 자, 얘는 직선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함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얘는 그냥 오로지 직선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갑자기 뒤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혹은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누구 때문에? 얘네 둘 때문에. 근데 또 선생님이 얘를 왜 함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얘는 함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함수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애초에 함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얘를 뭉뚱그려서 그럼 선생님 얘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걸 포함관계로 표현해보면 이 안에 상수가 함수가 있고요.
일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뭣도 아닌 녀석들이 있겠죠. 그리고 쟤는 이 뭣도 아닌 부분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참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이 상수함수와 뭣도 아닌 녀석들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다.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명칭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이것들을 전부 다 거론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사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애매하니까 타이밍이. 자,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찬이랑 진성이는 맛있게 식사하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또 와서 공부도 하시고 테스트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그렇게 연달아 다 하는 건 마지막이고 둘은